태어나서 한 달 이내 수술 안 하면 90%가 죽는 병이 있어요. 그건 어떤 병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심장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소아심장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병 종류가 이제 소아 어른하고 나누는데 어른인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나이 들면서 이제 판막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관상동맥이 좁아진다든지 그런 데인데 소아는 병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네가 병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뭐 병을 만들죠. 심장 구조에서 이거 막힌 거, 이거 없이 태어나는 거. 근데 다 있어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콤비네이션이 가능해요. 국내 선천성 심장병 발병률, 발생률은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선천성 기형적에서 심장병이 제일 빈도가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1000명 태어나면 8명은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교수님, 그러면 선천성 심장병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뱃속에부터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생겼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을 모릅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 요인도 있고 대개 부모는 심장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부모는 정상이고요. 부모는 다. 정상인 사람들이 굉장히 대부분이고요. 네. 환경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부모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진단이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치료법이 수술인가요? 지금은 교수님? 시술로서 치료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째고 안 하고 그냥 혈관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막든지 그렇게 이제 시술로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수술 안 할 수 있고 시술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술을 권유합니다. 저희들은 애기한테 좋죠. 흉터가 안 생기니까 시술 쪽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시술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근데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시기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빠를수록 좋은 건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병마다 다 다릅니다. 네. 어떤 병은 태어나서 한 달 이내 수술 안 하면 90%가 죽는 병이 있어요. 그건 어떤 병인가요? 그거는 이제 좌측 심장이 발달이 하나도 안 된 그런 거 있어요. 그 이제 대혈관 전이증 같은 것도 있는데 대동맥 밖에서 태어나는 건데 한 달을 지나면은 다시 바꿔줘도 그럼 심장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사이에 이제 심장이 그게 적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게 한 달 사이에도 적응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바꿔주면 심장이 못 견뎌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적응하면 그대로 살면 안 돼요. 병을 가진 채로 적응하니까 그 병은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 심장에 제일 흔한 게 구멍이 있는 건데 구멍이 크면은 그쪽으로 피가 많이 새는데 그쪽 새는 피가 다 폐로 가요. 그러면 이제 폐동맥 압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폐동맥 고혈압이라 그러는데 폐라는 거는 원래 약한 혈관이에요. 근데 고혈압이 생기면은 이 고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서서히 폐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폐가 망가지면 그때는 수술을 못 해요. 가장 큰 부작용 중에서 폐동맥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심실 자체가 한번 적응해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래 심장이라게 피를 짜가지고 온몸으로 피를 다 돌려야 되는데 이게 태어났는데 이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별로 없으면 점점 약화돼요. 근육이 약화돼요. 그 약화된 사람이 다시 바꿔주면 약화된 근육이 갑자기 온몸으로 피를 못 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냥. 그래서 시기가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다 시기가 조금씩 다른다 수술 시기가. 근데 지금은 선천성 심장병은 임신했을 때 진단이 다 돼요. 임신했을 때 심장병 진단되면 이제 카운셀링을 해요. 보호자한테 이제 이 병은 언제 수술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한다는 보호자한테 카운셀링 하는데 카운셀링 이제 10년도 넘었어요. 그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그래서 수술실 놓치는 경우가 한국에는 거의 없죠. 그게 환자한테는 정말 좋은 거죠. 검사하러 가면은 심장 박동 소리 듣잖아요. 예. 그걸 듣고 다 체킹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아니요. 아니, 어떻게 발견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되면은 자궁 속에서 이제 애가 만들어지는데 네. 장기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심장이에요. 그 모양만 보고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임신을 1기, 2기, 3기로 나누거든요. 1기에는 이제 장기들이 만들어져요. 네. 그 2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혈액순환을 시켜요, 심장이 뛰면서. 그래서 13주 정도만 되면 심장 모양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13주만 되면 딱 보면 심장병이 있으면 진단이 되죠. 아, 13주만 돼도 다 알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초음파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그 안에 있는 심장을 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면은 심장병이 진단돼요. 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는 게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게 지금
점점점 발전해 가지고요. 옛날에는 이제 심장 전문의가 봐있는데 지금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워낙 초음파를 잘 봐요. 기계도 좋아졌고 선명하고. 지금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거의 진단을 다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산부인과 선생님이 보고 진단되면 이제 저한테 보내면 거의 산부인과 선생님 보신 진단이 대부분 맞아요. 소아심장과 성인심장의 경우에 수술법에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많죠. 그 소아 수술의 제한점이죠. 제한점이라고 하는 건 어른에서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은 안 되면 갈면 되고 판막 성형을 하다 안 되면 갈아버리면 되고 혈관이 망가지면 인공혈관을 갈아끼면 돼요. 근데 소아는 제일 어려운 게 소아는 성장을 가능하게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물이 자라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랄 수 있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그 애가 태어나서 5개월 지나면 몸무게 3배 되고 1년 지나면 몸무게가 5배 이래 느는데 그때마다 계속 혈관 큰 걸 교체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에요. 거기서 이제 서전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애가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소아에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점이고 그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 같은 병이라도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같은 환자를 두고도 수술 방식이 의사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단지 이제 결과는 수술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 돼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누구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소아심장 수술을 이렇게 못 견디는 의사들도 그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회의나 고민을 다른 수술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일주일마다 모여서 맨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돼야 돼요. 아, 다 같이. 예, 다 같이 합의가 되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의견 일치가 또 안 되면은 추가로 더 확인해보고 그럼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연기시키기도 하고 더 검사를 해서 더 다시 한번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아기들한테는 얘는 수술 시기를 놓쳤다. 그럼 사형 선고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싫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검사해보고 확인해보자. 그냥 대개 2번, 3번을 확인합니다. 제가 아까 20살까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을 수술했는데 지금 아무렇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의료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확답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누구도 100% 의리하는 그런 게 돼야지 사실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의료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선천성 소아심장 질환의 경우에 평균적인 예후는 어떨까요? 평균적인 다르겠지만. 아니요. 지금은 네. 거의